자, 첫 번째 오늘 적응입니다. 적응 테마는요, 대인관계 구축이라는 카테고리 영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적응이 뭘까요? 적응 테마 소유자는 어디에 충실합니까? 현재에 충실하다. 지나왔던 시간 과거, 앞으로 다가올 미래보다는 오늘 지금 여기 현재에 충실하신 분들이 적응 테마 소유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대체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내가 행복하고 막 충만해. 그래도 미래에 대한 걱정은 다 누구나 인간은 거의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먹고 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들 한단 말이죠. 그러나 적응 테마를 가진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현재의 선택들이 쌓여서 미래를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미래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선택들, 그것들이 쌓여서 미래가 만들어진다. 미래를 어떤 하나의 종착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 그 옵션들을 거쳐서 미래를 발견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이게 적응 테마 분들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다. 갑작스런 요청이나 예정이 없던 우회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쫄리죠. 소위 막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이게 뭐 가끔 막 제가 너무 솔직한가 신경질도 나고 그러잖아요. 자꾸 저만 그런 것 같은데 네, 뭐 이럴 때 있단 말이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 그거 싫어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원래 내가 늘 익숙하게 잘 하던 건데도 뭔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게 다가오면요. 원래 제대로 하던 것도 막 잘 안 돼. 이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적응 테마의 분들은요, 이를 불가피하다고 여기고 이 변화를 오히려 기대하기도 합니다. 왜요? 이거 그닥 어렵진 않거든요. 이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적응 테마를 활용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꺼이 순간의 요구에 적응합니다. 부응합니다. 자신의 어떤 그 계획에서 벗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그렇게 마음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꺼이 순간적인 어떤 갑작스런 요청이나 예정이 없던 상황들을 적응해 나가는 것, 적응 테마 분들입니다.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면 생산성을 잃지 않아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생산성도 좋아. 이거 너무 좋죠. 순간에 충실한 당신은 대단히 유연한 사람이다. 아, 정말 부러운 유형 중에 한 분, 적응 테마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변덕이나 열망이나 그 어떤 요구를 맞추다가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맞추다가 적응해 가다가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의 삶까지 방해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조심하면은 정말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와 변덕과 열망을 맞춰주는 것 중요한 삶의 자세이죠. 하지만 나 자신의 삶까지 막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면서 소위 피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계속한다?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연성을 발휘할 때와 소신을 굽히지 않을 때 이 두 때를 구분하는 좀 이렇게 가름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로운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응 테마, 평온한 태도, 유연한 어떤 사람이다. 그러나 어떤 너무 상대방에게 맞추다가 적응해 나가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 한 가지만 조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은 전략이란 테마고요. 전략적 사고 카테고리 안에 있는 그야말로 전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혼돈에서, 혼란함에서 벗어나 최선의 길을 찾게 해주는 게 바로 전략입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입니다. 전략 테마는 가르친다고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물론 후천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해서 어느 정도는 맞춰갈 수 있지만 이거 타고난 거다라는 것이죠. 세상 전반에 대한 특별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것, 특별한 시각으로, 특별한 어떠한 관점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힘이 전략 테마의 분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 좀 없어요. 없고 타고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럽습니다. 아, 이건 좀 진짜 내가 좀 갖고 싶어라는 욕심이나 탐나하는 게 전략 테마입니다. 어떤 좀 특별한 시각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길을 찾게 해주는 이러한 방법들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혼돈 속에서도 패턴을 발견합니다. 아, 이게 참 쉽지 않죠. 복잡해 보이고 뭐 도저히 뭐가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관찰해내는 거예요. 패턴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러한 패턴을 바탕으로 다음에 세 가지의 전략적 흐름을 따르는데요. 여러 상황과
대안을 세웁니다. 여러 상황과 대안을 세우는데 이것이 현실 가능한 여러 상황과 대안을 일단 세워요. 첫 번째.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중에서, 그 여러 상황과 대안 중에서 가장 좋은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떤 지혜로운 어떤 타고나게 필요하겠죠. 뭔가 선택한다는 거는 선택한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선택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으로 발현된다. 야, 참 대단하다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뭐, 이까짓 거 그냥 하면 되지. 머릿속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 이거 발현하는 거 쉽지 않다. 특별히 복잡해 보이고 혼돈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선택들을 한다?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추려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최선의 길을 찾습니다. 이 패턴, 복잡해 보이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추려내는 과정, 이 세 가지, 대안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최선의 길을 찾고 실제로 그렇게 해낸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전략적 사고를 일상에 적용하는 리더가 되면 좋겠다 싶은데요. 성찰과 장애물과 기여라는 이 단어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찰의 시간을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성찰은요,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 옵션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리더는 생각을 깊이 많이 해야 됩니다. 깊이 숙고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지켜내는 것,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내다보고 대안적 경로를 준비하는 것이죠.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찰의 시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을 선제 파악한 걸 통해서 뭔가를 이제 조직에 기여해야 되는데 어떤 기여하는 리더가 돼야 되냐? 전략적 사고를 통해 얻은 패턴과 통찰, 다시 말해 그 수많은 아이디어를 조직에 아낌없이 나누는 리더. 그래서 전략적 사고를 일상에 적용하는 리더로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절친이란 테마인데요. 이 절친 테마는 대인관계 구축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절친이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뭐 종종 사용하는 말이죠. 아, 얘 내 절친이야. 저분 내 절친이야. 친한 관계를 또 일컫는 말인데, 절친 테마는 대인관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설명합니다. 또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요. 새로운 사람보다 이미 알고 있는 이들에게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사람 나 사귀지 않아가 아니에요. 이것도 해요. 하지만 어떤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느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관심이 쏠리는 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타고난 거죠. 이게 절친 테마입니다. 관계의 깊이를 추구하는 거예요. 관계의 어떤 넓혀 나가는 것보다는요. 깊이 있는 관계를 끊임없이 더해가려고 하는 절친 테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있다. 그 관계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연결하는 힘, 강력한 힘이 있다. 이게 절친 테마입니다. 친밀함을 편안하게 느끼고요. 절친 테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계라는 것은 진실해야지만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진실 없는 관계는 의미가 없다. 그런 어떤 진실이 없는 넓혀 나가는 관계보다는 어떻게요? 깊이 있게 진실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그걸 만나는 친밀함, 이거를 추구하는 것이죠. 관계가 진실한지 또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거예요. 상대방을 믿고 나 자신을요,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 이거 거의 뭐 미친 거죠. 이거 이럴 수 없죠. 어떻게 이 진짜 험난한 시대에서 나 자신을 막 나의 연약함을 내 어떤 것들 드러내겠습니까? 그 기본 전제가 뭐예요? 상대방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진실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친밀함에 이용당할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해내는 겁니다. 왜요? 진실에 대한 가치, 깊이 있는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믿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들, 절친 테마의 분들입니다. 자, 이 절친 테마를 삶에서 꽃 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영역들인데요. 먼저 진심 시간입니다.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당신이 먼저 다가가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인간관계에서 먼저 좀 이렇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맺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먼저 다가가면요,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두 번째, 핵심입니다. 솔직한 마음, 진심의 마음이 필요하다. 진심 어린 배려는 다른 이들의 성공을 돕고 목표를 완수하게 합니다. 이거 비즈니스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뭔가 이렇게 좀 얍실한 뭐 이런 표현, 약간 이런 뉘앙스.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진짜로 다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로 다른 타인의 성공을 돕고 그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진짜의 마음이 바로 이 절친 테마에서 이 진심이라는 이 영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절친 테마의 분들은요, 나 자신보다 상대방을 위해서 진짜 내 어떤 생명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진짜 진심의 마음이 있다는 거. 이게 절친 테마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쏟는 것이죠. 시간에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비례하는 거죠. 어떤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어떤 짧은 시간에 뭔가 된다?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순간을 함께 보내야지만이 여러분 절친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절친 테마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 가운데 절친이 있는가? 저는 딱히 저의 어떤 성향상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거는 좀 이렇게 쉽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또 다른 어떤 강점들과 연결되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 진짜 절친 있는가? 이게 그렇게 딱히 이렇게 생각나진 않습니다. 뭐 두루두루 이렇게 친하고 또 진짜 뭐 진짜 진심의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친구분들은 있지만 근데 진짜 딱 하나의 어떤 절친? 아, 저는 쉽지 않다. 어떤 이 가족 관계 안에서도 아내 외에는 이런 게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친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너 절친이 있어?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 인간관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름 그냥 잘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절친이라는 거는 쉽진 않다. 이게 진짜 이건 무게감이 실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테마인데요. 여러분, 요 세 가지 오늘 또 살펴봤습니다. 뭐요? 적응, 전략, 절친. 오늘 요 세 가지 해당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다 해당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살펴볼 때에 세 가지가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이렇게 욕심이 나고 탐나는 것은 전략이란 테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거 전략 테마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테마 발견하시고요. 활용해 보시는 하루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정말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